자, 문제 보죠. 이게 과산화수소인데 여러분 과산화수소 수 그 뭐냐면 집에 하나씩 있나요? 네, 응급 키트. 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되게 중요한 물질이죠. 많이 쓰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과산화수소가 그 병원에서 사용하거나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과산화수소 수인데 몇 프로짜리냐면 5%짜리예요. 5%. 이 말은 물이 95고 과산화수소가 5로 섞여 있는 녀석을 우리가 과산화수소라고 하는데 걔 어디 있어요? 우리 그냥 응급처치할 때 쓰죠. 네. 그래서 막 이렇게 상처 같은 거 나면 과산화수소 바르면 어떻게 돼요? 기포가 기포가 뻘뻘 나오죠. 그 기포가 뭐예요? 산소.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럼 왜 상처에 바르면 산소가 나올 거야? 상처에 바르면? 상처에 피에 네. 총알. 바로 피에 어떤 금속이 있죠? 철 같은 게 있죠. 걔네들이 피에 그런 애들이 촉매작용을 하면서 어떻게 된다? 이 과산화수소가 산소가 되어 나오는 반응이 좀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 나는 자리에다 같이 척척척 바르면은 피가 그 뭐야 이렇게 막 부글부글 하는 거죠. 이때 발생되는 산소 기체는 무슨 효과가 있어요? 발생되는 산소 기체는 바로 살균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산소가 부글부글 나오면 상처에는 당연히 일부 감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감염이 되는 세균을 산소가 부글부글 하면서 이제 태워 죽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반응은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아주 발열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문제 푸는 거하고 관련은 없지만 이 녀석은 발열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게 발열인 거하고 또 상처 치료하고 관계가 있어요. 뭐? 얘는 살균 효과가 있다고 했죠. 근데 그와 별개로 또 이 반응 자체가 발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상처 날 때 과산화수소 바르면 약간 뜨끈하면서 부글부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열인 게 또 왜 중요하겠어요? 다 생물 시간에 배웠어요. 다 생물 시간에 배운 거예요. 단백질 변성. 생물 시간에 배운 거예요. 뭐라고요? 변성시키. 변성. 아니 뭐 일부의 변성이라 할 수도 있죠. 따뜻합니다. 단백질 변성 맞아요. 단백질 변성으로부터 오는, 그러니까 발열이니까 뜨끈뜨끈해지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생물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혈소판 은 거요. 혈소판 은 거. 혈소판 응고 왜 돼야 돼요? 피 안 나게 알겠어요? 피 나는데 이게 하면 혈소판 딱 응고되면 딱지가 않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제 상처가 빨리 치료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효과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과산화수소를 만들어 가지고 치덕치덕 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때 이 몸속에 우리 몸속에 아까 얘기했지만 철도 있지만 우리 몸속에 뭐도 있어요? 아이오다인도 아주 극미량이 있어요. 그 극미량이 만약 뭐로 작동할 수 있으면 촉매로 작동할 수 있으면 이 주어진 반응이 빨리빨리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화학 문제이긴 한데 그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진 그 뭐냐면 화학 문제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이해했어요? 여기 있어요? 네. 그 병원에서 응급처치용으로 사용하는 과산화수는 5%짜리라고 했죠. 근데 왜 이렇게 희석해 쓰냐면요. 얘가 30% 정도만 돼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 터집니다. 30%만 돼도 30%라는 얘기는 얘 농도가 진해진다는 얘기잖아요. 진해지기 때문에 알아서 산소가 막 과도하게 퍽 쏟아집니다. 그러면 산소의 농도가 급격하게 많아지기 때문에 주변에 가연성 물질이 있으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연소 반응이 진행이 돼요. 그게 일종의 뭐겠어요? 터진다. 그래서 과산화수소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5% 정도로 희석한 게 안정한 거지 조금만이라도 농도가 진해지면 큰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놈을 가지고 이 분해 반응에 대한 메커니즘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촉매를 외부에서 넣기도 하겠지만 혈액송에도 약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자, 그래서 메커니즘을 두 단계로 봤네요. 그래서 과산화수소에 촉매가 반응해서 요래
그 다음 여기에 IO 마이너스라고 만들어지는데 이 IO 마이너스의 정체는 뭐겠어요? 여기서 얘는 중간체겠죠? 중간체. 역시 과학도 자, 왜 중간체겠어요? 처음부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가 만들어진 다음 다시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반응에서 뿅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 IO 마이너스는 중간체고요. 자, 그리고 이따 이 반응이 슬로우래요. low, slow. 그렇지. 이 단계가 속도 결정 단계다. 그냥 막 알겠죠? 그러니까 뭐 여러모로 보나 여러분 이번 시험 범위하고 잘 맞는 문제예요. 알겠죠? 시연이 이거 내 거 맞죠? 네. 우리 서로 바꿔 먹은 거 아닐까요? 감정. 그런가요? 저 돌체. 아 돌체예요? 아 그래 나는 카페 라떼 그죠? 그래. 시연 평소랑 맛이 다른 것 같은데. 시연 네. 평소 먹고 돌체랑 맛이 다른데.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아밀레이스. 여기 둬야겠네요. 우리 서로 할 뻔했어요. 자 보자. 자 봅시다. 자 어쨌건 네. 자 하여튼 요거 그래서 여기가 속도 결정 단계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와 관련해서 동시에 실험 데이터가 주어져 있는데요. 그죠? 그럼 그 실험 데이터 속에서 뭐가 나와 있냐면 바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시간에 따른 물질들에 관련된 농도 변화 데이터가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희한하게도 전혀 안 변하는 애가 있네요. 그죠? 전혀 안 변하는 애가 있네요.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촉매구나. 네, 안 변하는 게 농도인 건 맞죠? 네. 안 변하는 게 농도인 건 맞는데. 네, 그렇게 농도가 안 변하는 거 우리가 뭐라고요? 촉매라고 하죠. 그걸 이제 문제에서 맨 처음에 줬어요. 그렇죠? 맨 처음에 얘가 촉매라고 그 문제 텍스트를 읽으면 제시가 돼 있고요. 그래서 시간이 변해도 농도가 변치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때 놀라우게도 H2O2 보시다시피 이 반응이 중요한 반응물이죠. 반응물. 자, 반응물인데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돼요? 4분의 1배가 되죠? 맞아요? 그 다음 4분의 1배죠. 그죠? 왜? 4분의 1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때의 시간 간격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시간 간격이 같죠? 이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 동일 시간 간격 동안 동일 시간 간격 동안 농도 변화율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같구나. 그러면 얘는 1차 반응이다. 1차 반응이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놈의 반감기. 반감기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분의 T. 반감기가 자 T만큼 4분의 1씩 없어지니까 절반씩 없어지려면은 요거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된 시간 간격 T라는 것의 절반이 반감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반감기가 이렇게 표현되니까 저 주어져 있는 저 H2O2 농도의 시간에 대한
함수 표현. 자, 요걸 어떻게 되느냐. 자, 1차 반응이니까 우리는 이런 꼴의 수식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바로 외우고 있어야죠. 로그 H2O2는 마이너스 K 다시 T 플러스 로그 H2O2의 초경도. 맞나요? 저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요 K 다시 얘를 그냥 어떤 상수라 생각합시다. 그러면 요 상수가 여 주어져 있는 반감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야 되겠어요? 이때 저기에 있는 반감기는 바로 저때 상수에다가 로그 2를 곱한 거랑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게 무슨 반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1차 반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그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얘가 지금 요거니까 바로 저기서 K 다시라고 하는 놈은 뭐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2 로그 2 오버 T. 맞나요? 네.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바로 D H2O2 DT 제 미분하면 뭐 나오고 있습니까? 제 미분하면 저 뭐 나오고 있어요? 저 이거 미분하면 뭐 나오고 있어요? 저 어려워요? 저 미분하면 뭐 나오고 있어요? 포로보로보로보 마이너스 K 다시의 H2O2의 1승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자, 왜냐하면 미분해 보래매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보래매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로그 함수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로그 미분하면 배웠을 거 아니에요. 로그 미분하면 이거 분의 1이잖아요. 요거 분의 1은 시간으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K만 남을 거 아니에요. 이건 상수잖아요. 상수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0.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분의 1이 옮아가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뭐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완전 기초예요. 완전 네, 완전 수학 뭐 미분 기초죠. 뭐 아시겠습니까? 미분 기초죠. 자, 그럼 이때 여기다가 요 위에서 구한 얘를 넣어주라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 로그 2 오버 T 곱하기 H2O2 1승. 맞아요? 맞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시간에 따른 과산화수소 농도 변화가 이런 걸로 표현된다 이거지.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전체 반응의 속도식 표현. 전체 반응의 속도식 표현 V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D H2O2 DT. 알겠어요? 네. 맞아? 자, 이때 여기서 2분의 1 쓰는 이유는 바로 과산화수소의 개수가 얼마? 2. 맞죠?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 쓰는 이유는 과산화수소가 지금 반응물이니까. 그죠? 그런데 이때
얘는 K1 H2O2 I 마이너스 맞아? 이건 왜 이렇죠? 오, 그렇지. 바로 반응 속도를 뭐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RDS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네. 자, 여기까지 이거 뭐 되게 이상한 거예요. 당연히 무시다시피 정의에 따라 이런 거예요. 정의에 따라 이런 거죠. 정의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었냐면 특정 화학종의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율과 그 반응의 속도식은 같은 거라 그랬어요, 다른 거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특정 화학종의 시간당 농도 변화율과 그 반응의 속도식은 같은 거라 그랬어요, 다른 거라 그랬어요. 다른 거라고 했죠. 다른 거라고 했죠, 다른 거라고.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율에 그게 반응물인지 생성물인지 혹은 그 녀석의 개수를 고려해 줘야 그게 전체 반응식의 속도식이 된다고 했죠. 알겠습니까? 근데 그거와 별개로 전체 속도식을 결정하는 방식 중에 RDS 테크닉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연결 지은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때 여기에 있는 요게 보시다시피 이만큼 그게 이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쟤를 저기 넣어요. 알겠죠? 쟤를 저기 넣어요. 넣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겠네. 로그 2 T 곱하기 H2O2 맞아? 맞죠?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소거될 거고요. 2분의 1 있으니까 2 없어지겠죠. 됐죠? 됐죠? 그러면 양변을 고려를 해보면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샥 약분을 하면 바로 로그 2 오버 t가 k1 i 마이너스 맞아? 맞죠? 그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여기에서 우리는 뭐 여기서 봐. K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오호! 바로 K1은 T 곱하기 I 마이너스 곱하기 로그 2라는 걸 알 수 있죠. 됐죠? 근데 이때 I 마이너스의 농도가 지금 얼마로 고정돼 있죠? 이게 얼마예요? 이게 0.10이잖아. 됐습니까? 그럼 얘 위쪽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T 곱하기 위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10이 되겠죠. 10 로그 2. 됐죠?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때 사실은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해주려면 사실 요 시간에 단위가 뭡니까? 단위가 초죠. 명확하게는 여기다가 S를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요. 알겠죠? 왜냐면 T 세크죠. T 세크의 절반인 거죠. 알겠죠? 그럼 걔들을 여기다가 이제 다 표기를 해주면 T 세크, 그 다음에 T 세크. 됐죠? 그럼 여기에 세크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세크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세크 여기 있고 몰롱도 여기 있잖아. 그럼 단위가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 몰 역수의 세크 역수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놈의 단위 체계는 뭐다? 요거. 맞죠? 그래서 문제에서도 뭐라고 돼 있냐면 K1의 단위가 몰 역수 세크 역수라고 돼 있죠. 그럼 그게 이거예요. 됐죠?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뭐도 표현할 수 있냐면요. 여기서 어떤 것도 표현할 수 있냐면 저기에 있는 요 K 이것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알겠어요?
저 속도상수 K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알겠어요? 얘야. 뭐겠어요? 지금은 K1이잖아요. K1을 구한 건데 K1은 속도 결정 단계에서의 속도 상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전체 반응의 속도 상수 구할 수 있겠어요? 오, 이시영 왔어. 오, 이시영. 이시영. 반가워요. 시영 거스. 반가워요, 시영아. 밴드 게시판 음. 진짜. 반가워요, 시영아. 시영 거스. 시영아, 소리 잘 들려요? 이시영. 오오오, 치킨맨 안녕이래, 치킨맨. 치킨맨. 시영이에게는 그 시영 거스. 누구보다도 치킨맨이, 야, 좋아요, 좋아요. 아, 시영 거스. 좋습니다. 순간 뻑 튀어졌어. 알겠습니다. 법규를 말이야.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를 빼고 어떻게 V가 그럼 두 개로 올려야지. 자, 그러면 저기서 K1 말고 K 어떻게 구하겠어요? K1 말고 K 어떻게 구하겠어요? DH2O2 음. DT를 통해서.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와있잖아. 바로 봐. 이거죠. 뭐죠? 자, 봐요. 몇 차 반응이라고요? 1차 반응이에요, 1차 반응. 1차 반응이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속도 V를 자 마이너스 2분의 1에 d H2O2 dt 이렇게 쓰는 거 맞죠? 네. 맞죠? 근데 그거와 별개로 그냥 1차 반응이라며요. 얘야. 그냥 1차 반응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K 곱하기 H2O2 1 이거지 뭐. 이거 아시겠죠? 알겠죠? 맞습니까? 아, 그런데 어차피 이게 뭐랑 똑같아야 되겠어요? 보시다시피 이거랑 똑같아야 되겠네요. 여기 이제 반응물이니까 앞에 이제 마이너스 넣고요, 그렇죠? 아니 뭐야 K 넣고 어디 갔어 저거? 그렇지. 아니 요게 아니고 요건데 이때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이만큼이 결국 요 K가 뭐랑 똑같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요게랑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K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렇다면 저 K는 저기에 있는 K1 곱하기 I 마이너스의 농도구나. 그럼 K1은 뭐로 계산됐어요? 10 곱하기 로그 2의 단위가 몰 역수 초의 역수의 T인데 여기에 있는 아이오다인 농도가 0.1몰이니까 약분되겠네? 몰하고 몰 약분되고 보시다시피 계산을 해주면 얘하고 얘 곱해졌고 그냥 t분의 로그 2 곱하기 세크 역수. 알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저번 학기 범위였던 1차 반응하고 간단한 그 반응 메커니즘 그리고 속도론 정의 알겠죠? 겸사겸사 다 같이 들어있는 문제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내가 그 정류상태 근사하면서 정류상태 근사하는 그거 수식 전개할 때 중간중간에 화학약분 개수가 되게 그 교묘하게 들어가니까 되게 조심하라고 했죠. 기억나요? 그래서 개수가 있으면 정반응, 역반응 고려할 때 그 개수 다 고려해서 계산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기억하죠? 그게 그 수식 세울 때 되게 그 틀릴 수 있으니까 명심하셔야 되고 겸사겸사 얘도 그런 걸 연습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요거 잘 기억을 두시기 바래요.
되다. 자, 그 다음 뭘 해볼 것이냐. 자, 295페이지에 바로 엔자임 키네틱스라고 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다고요? 엔자임 키네틱스. 엔자임 키네틱스.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썼어요? 다 썼습니까? 지운다잉. 지운다. 자, 자, 해볼까? 봅시다. 자, 바로 8. 자, 첫 번째 8.1 그 유명한 마이클리스 멘텐 미케니즘 이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마이클리스 멘텐 미케니즘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억수로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 왜죠? 노벨상을 받았대. 오! 성민이 어떻게 알았어? 오, 신성엽 노벨생? 바로 노벨상을 받은 거죠. 얘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서도 배우기도 하냐면요. 생명과 바로 생물 시간에 많이 배우죠, 그렇죠? 많이 배웁니다. 근데 그 생물 시간에 배우는 것보다 조금 더 이제 분석적인 내용을 해볼 거예요. 그렇죠? 이제 화학이니까 조금 더 그 수식이 관여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의미를 좀 살펴볼 텐데,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거기 연습 문제 32 이 여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연습 문제 32는 마이클리스 멘텐 미케니즘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내가 수록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새끼 문제가 몇 개나 붙어 있죠? 11개. 네, 새끼 문제가 11개입니다. 이 새끼들. 그러니까 내가 한 건데요, 이게. 아니 그게 아닙니다. 네, 승우가 아니 새끼 못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어쨌거나.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마이클리스 멘텐 미케니즘으로 시험 문제를 낸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수업 자리에 나오더라고요. 나와서 지금 하는 건데, 만약에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낸다. 그러면 이 11개 중에 무조건 들어있어요. 왜냐면 이게 마이클리스 멘텐 미케니즘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문제. 그래서 뭐 모든 자료를 뒤져서 나오는 모든 타입의 문제를 다 수록해 놓은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첫 번째 미케니즘. 자,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바로 E S K1 K 인버스 그다음 ES K2 E 플러스 P 자, 이게 뭐냐? 자, 이 녀석은 우선 첫 번째 여기 이제 S라고 하는 게 있죠. S의 그 뜻은 뭐 줄임말이다? Substrate. S는 뭐 줄임말이냐면요. 바로 substrate. 예, substrate라고 하는 말을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말 번역으로 뭐라고 하냐면 기지르라고 합니다. 기지르.
그래서 이 기지르라고 하는 게 바로 반응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효소를 통한 그 효소와 반응할 수 있는 반응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가 바로 효소. 효소를 영어로 엔자임. 효소를 영어로 이제 엔자임이라고 하죠. 효소기질 복합체. 효소를 정의하자면 효소가 뭐예요? 효소가 뭐예요? 효소가 뭐예요? 활성화 에너지를 더하고 효소가 뭐예요? 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효소가 뭐냐면요. 바로 단백질로 구성된 촉매입니다. 그러니까 효소도 일종의 뭐란 얘기예요? 단백질. 촉매인데 자, 아까 그 캐탈리틱 하이드로지네이션에서의 촉매는 그 뭐였어요? 그때는 전이금속이었죠. 그래서 그런 금속 타입의 촉매도 있고요. 그리고 금속이 아니라 수용액 중에 물질로서도 촉매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아까 뭐였죠? 그건 전이금속 촉매잖아요. 전이금속이잖아요. 팔라듐이 금속 형태로 보이는 고체 타입의 촉매고요. 그게 아니라 수용액 중에 같이 녹아있는 촉매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아까 봤던 아이오다인 마이너스요.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에서 I 마이너스가 수용액 중에 같이 녹아있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렇죠? 그런데 효소는 그 말고 바로 또 단백질로 되어 있는 촉매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효소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다 촉매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걔를 어떻게 줄였었다? 이렇게 이제 E로 줄였었고요. 그래서 이 효소하고 기질이 딱 만나요. 딱 만나서 1차적으로 이제 덩어리를 만드는데 그 만드는 덩어리를 뭐라고 부른다? 컴플렉스라고 해요. 복합체. 네. 컴플렉스라고 하고 우리말 번역이 복합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원래 표현은 컴플렉스, 그다음에 우리말 번역이 복합체.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효소하고 뭐로 돌아온다? 효소하고 이런 식의 프로덕트, 생성물로 돌아온다 이런 얘기예요. 생성물을 P라고 하자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때 각 단계의 그 속도 상수를 K1, K 인버스, 그 다음에 K2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질하고 효소가 결합하는 반응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가역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효소하고 기질 복합체에서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면 이건 역반응이 불가능해요. 아시겠죠? 네. 이때 우리가 어떤 말을 쓰죠? 이 역반응이 안 된다. 이 역반응이 안 될 때 우리는 역반응이 안 된다를 생물학 용어로 뭐라고 해요? 이 단계 역반응이 안 된다. 바로 효소와 기질의 특이성이라는 말을 생물 시간에 쓰죠. 효소 기질의 특이성이 뭐예요? 특정 효소는 특정 뭐하고만 반응한다? 특정 기질하고만 결합한다. 아시겠죠? 근데 얘가 프로덕트가 돼버리면 더 이상 서브스트레이트예요?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결합하지 않아서 이거는 역반응을 가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항상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왔다 갔다 되는데 이게 넘어가 버리면 끝인 거예요. 알겠죠? 넘어가 버리면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에 대해 이제 최초로 그 메커니즘과 속도론을 연구한 사람들이 마이클리시스라는 사람하고 멘텐이라는 사람인데 그 논리로 이제 그 요 연구로 노벨상을 받은 거죠. 알겠죠? 자, 이트. 준나이? 그래서 준나입니다. 에이. 스스스스. 스스스스. 에이.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각 단계별 각 단계별 활성화 에너지.
자, 그 각 단계별 활성화 에너지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바로 액티베이션 에너지 첫 번째 단계는 13.6 kJ/몰이고요.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단계의 역반응, 뭐 항상 뭐 꼭 이런 표현을 항상 쓸 필요는 없는데 요 위에 이렇게 바로 올린 거 있죠? 이건 이제 역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래서 그 역반응의 그 뭐냐 활성화 에너지는 27.2라고 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됐죠? 자, 그리고 이따 E2 이건 K2 단계의 에서의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문제에서 당장 모릅니다. 그렇죠? 당장 모릅니다. 문제를 쭉 풀다 보면 쟤를 구할 수 있는 과정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이 기질과 관련된 실험 데이터입니다. 자, 관련된 실험 데이터가 뭐라고 하냐면요. 첫 번째 1. 사용한 효소 전체 농도. 그러니까 뭐 전체 농도라고 해도 되고 초기 농도라고 해도 되고. 왜냐면 효소하고 기질 하나 둘 셋 팍 이렇게 섞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맨 처음 그 효소의 농도를 E0라고 하고 그 값이 얼마?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몰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9승을 뭐라고 하죠? 나노라고 하죠. 그럼 잘 봐요. 나노몰? 자, 아주 고농도예요. 굉장히 저농도예요. 매우 정성입니다. 생명체 내에서 효소는 고농도예요, 저농도예요? 생명체 내에서 효소는 엄청난 저농도죠. 그래서 효소는 사실은 몸속에서 항상 이렇게 몸속에서 떠 있는 애도 있지만 필요할 때 만들었다가 필요 없으면 없애는 이런 그 효소들도 많아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효소는 생명체 안에서 그 존재를 검출하기도 좀 어렵고 필요할 때 나왔다가 필요 없으면 가수분해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 효소라고 하는 놈은 기본적으로 농도가 아주 저농도예요. 알겠죠? 저농도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285 켈빈의 등온입니다. 285 켈빈의 등온. 자, 그 다음 세 번째 3 기질 농도 S를 바꾸어 가면서 V 속도를 측정했다 라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이때 네 번째는 그 속도가 얼마로 나왔냐면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단위는 속도의 단위는 항상 반응 속도의 단위는 항상 뭐예요? 농도 퍼 시간이죠. 왜냐면 시간당 농도 변화율이니까. 근데 이게 언제 조사가 된 거냐면 자, 농도를 바꿔가면서 속도를 측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농도가 있겠지, 그지? 그 기질의 농도가 얼마였냐면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몰일 때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 Vmax 반응 속도가 가장 빨랐을 때는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몰 퍼 세컨드입니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모든 정보로 문제 11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와우. 자, 첫 번째 1. 와우. 자, SSA는 언제 써요? 중간체의 농도가 낮게 일정. 그렇지. 바로 뭐냐면 반응 중간체의 농도가 그냥 일정한 게 아니라고 했죠. 그냥 일정한 게 아니고 반응 중간체의 농도가 아이고 그렇죠. 바로 저농도로 일정하게 유지될 때 아시겠죠? 적용을 하면 잘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좋아. 아시겠죠? 그렇죠? 좋아. 됐어. 이거 다 선생님이 직접 만드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류 상태 근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연습 문제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이게 다 모은 거예요. 이야. 싹 다 모은 거예요. 존경스럽습니다. 뭐 그냥 뭐 이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거 그냥 정리한 거예요. 나온 거예요. 이야.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때 두 번째 2. 바로 반응 속도를 이제로. 기질의 농도로 표현하시오. 이제로는 안 쓰나요? 그건 당연히 상수니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외에는 다 상수니까 아무거나 쓸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좀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이때 첫 번째 1. 해봐요. 접으세요. 자, 우선 이 속도식을 분석하는데 아주 놀라웠게도 얘는 이걸 씁니다. 질량 보존 법칙. 이게 반응 미케니즘 분석하는데 질량 보존 쓰는 문제가 거의 없거든요. 와. 거의 없는데 이 마이클리스 멘텐에서 질량 보존이 거의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와. 그러니까 사실은 정류 상태 근사 좋은데 이게 노벨상을 받은 이유가 정류 상태 근사에 이걸 섞었었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미케니즘 분석의 가장 중요 테크닉은 질량 보존을 적용했다는 거예요. 응? 왜요? 그 생물 시간 했던 것 같은데 학원에서 이거. 네, 당연히 이건 생물 시간에도 해요. 해요. 네. 아 항육질. 왜? 항육질 여기 학원에서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이게 노벨 생물학상인가 받았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게 속도론적으로도 미케니즘적으로도 생물학 다 중요하기 때문에 생물 시간에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알고 있어. 뭐요? 자, 보세요. 자, 그럼 이때 질량 보존을 어떻게 적용하냐? 이게 되게 요 테크닉이 중요하니까 이거 꼭 기억해 두시는데 이 경우 이렇게 해줍니다. 바로 봐. 짜잔. 이제로. 짜잔. 아니, 밑에 쓸까? 밑에 써야 되겠다. 삐져나가네. 자, 이때 질량 보존은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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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 사이에 무슨 관계식이 성립할까요? 바로 봐. 짜잔. 아시겠죠? 자, 이것의 의미는 얘는 뭐예요? 처음에 그냥 내가 비커 속에 준비해가지고 딱 넣어준 효소의 초기 농도인 거고요. 그죠? 얘는 그 효소가 기질이랑 들러붙은 양이고요. 그리고 얘는 혼자 있는 양이고요. 그럼 다 더하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알겠죠? 프로덕트는 안 돼요. 네? 아우 신성민 진짜. 뭐라고? 생성물을 안 더해주고요. 네? 생성물은 기질이랑 관련 있는 거. 효소는 질량 보존. 자, 잘 보세요. 잘 봐요. 생투 공부 안 했구나. 생투 그리 보고 이해했는데. EEESS. 보이시죠? 이렇게 섞었다고 칩시다. 만약에 알겠죠? 아니 뭐 이게 더 많아야 되니까 그래서 칩시다. 알겠죠? 형님 알겠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알겠죠? 칩시다. 그럼 이때 처음에 몇 개 있었어요? 세 개 있죠? 몇 개 있어요? 3개. 한 개 있죠?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럼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 네. 알겠습니다. 민서가 날 비판하니. 이해했죠? 자, 그래서 효소를 넣으면 걔가 어떻게 되겠어요? 기질이랑 결합했거나 안 했거나 아니에요. 그럼 했거나 안 했거나 그러면 0, 1로 나누는데 0하고 1의 다른 경우일 수는 없잖아요. 결합했거나 안 했거나 하니까 다 더하면 처음에 넣은 거랑 같아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는 바로 저 효소기질 복합체에 대해서 정류, 상태, 근사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적용하라고 했으니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시간에 따른 효소 기질 복합체의 농도 변화율. 자, 첫 번째 K1 ES 빼기 K 인버스 ES 빼기 K2 ES. 자, 이 수식 아시겠죠? 자, 어쩐 거냐면 첫 번째 이 단계를 이용해서 단계를 통해서 효소기질 복합체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첫 번째 반응의 역반응과 두 번째 반응을 통해서 효소기질 복합체는 없어지고 없어지죠. 그래서 얘를 요래 쓴 겁니다. 맞죠? 근데 여기다가 정류상태 근사를 적용하라 했으니 하라고 했으니 이게 뭐라고요? 이게 0이다.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이걸 할 수 있네요. 자유로운 효소의 농도. 얘를 어떻게? 쟤를 저쪽으로 넘겨가지고는 K 인버스 더하기 K2 해서 짜잔 K1에 짜잔. 맞아? 아시겠죠? 됐습니까? 됐죠? 그런 다음 어떻게 여기에 있는 얘를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되겠죠? 아시겠어요? 그럼 쟤를 저기다가 집어넣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될 거냐면 효소 전체의 농도는 K 인버스 더하기 K2 효소기질 복합체 오버 K1 기질의 효소기질 복합체 1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그러면 얘를 자 물론 뭐 계산이 예쁘지 않지만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계산이죠. 그래, 열심히 하면 얘를 이제 어떻게 바꿀 수 있다? 바로 저기에 있는 효소 기질 복합체의 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계산을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K1 E 맞나? K1 E 제로 기질 분의 뭐라고 돼 있어? K 인버스 더하기 K2 더하기 K1의 효소. 알겠죠? 저렇게 계산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과정이 약간 계산이 야리까리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질량 보존을 처음에 써놓고 효소기질 복합체에 대한 정류상태 근사를 쓴 다음에 여기에 자유로운 효소의 농도를 만들어내요. 그걸 다시 질량 보존식에 집어넣어서 바로 ES에 대한 함수 관계를 표현하는 거죠. 왜 이 녀석에 대한 함수 관계를 표현하냐면 이게 바로 뭐일 테니까요? 중간체일 테니까요. 앞서 미케니즘에서 항상 어떤 방향으로 계산을 하라고 했어요? 중간체를 반응물들의 농도 표현으로 바꾸라고 했죠. 왜? 중간체를 반응물들의 농도 표현으로 항상 쓰라고 했죠. 왜? 중간체를 반응물들의 농도 표현으로 쓰라고 했죠. 왜? 아 중간치는 그렇지. 없어지니까. 예? 아 계산을 할 때, 이런 속도론 계산을 할 때 네. 중간체를 반응물의 함수로 항상 표현하라고 했죠. 네. 왜? 얘네는 계속 생겼다 없어졌다 해서 낮은 바로 표현하기. 전체 속도식엔 뭘 표현하면 안 되니까. 중간체를 표현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전체 속도식의 중간체가 표현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에 속도식의 중간체가 표현되면 치환을 시키려고 네. 계속 중간체를 반응물의 함수로 계속 표현을 해야 돼요. 네. 그런 방식으로 계속 계산을 가져가야 된다고. 무슨 말 알겠죠? 이해했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중간 계산을 해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3. 자, 반응 속도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 속도. 자, 이 경우 반응 속도 어떻게 표현을 해주면 되냐면 요렇게. 자, 이 경우의 반응 속도는 사실 이 경우는 요렇게만 표현해도 전체 반응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단계에서도 뭐가 만들어지지 않죠? 생성물이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경우는 모든 화학 양론 개수가 다 뭐예요? 111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뭐 반응 개수 같은 건 고려할 필요가 없고 오직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게 주어진 전체 반응의 반응 속도라고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생성물이 어느 단계에서만 만들어지냐는 얘기예요. 바로 오직 요 단계에서만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저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단계를 반응 속도라고 이 미케니즘에서는 둘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경우는 바로 K2 곱하기 ES가 되는 거죠. 맞나요? 예. 그럼 이때 ES를 아까 여기서 구했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죠? 반응 속도식에는 뭘 쓰면 안 된다고요? 중간체를 쓰면 안 되니까 얘를 여기에 넣고 치환을 시키라는 얘기죠. 알겠죠? 네. 그럼 이때 이 녀석 수식은 어떻게 바뀐다? K1, K2, E0 짜잔 over K inverse K2 그 다음 K1의 기질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게 바로 마이클리스 멘텐 미케니즘에서 반응 속도를 무엇의 함수로? 요 기질 농도의 함수로 표현을 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는 자, 처음에 사용한 효소의 농도는 얘는 고정됐겠죠? 얘는 고정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
기질의 농도를 바꿔가면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질 농도를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효소는 똑같은데 기질 농도를 1만큼, 2만큼, 3만큼 넣었을 때 그때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측정해서 함수 관계로 표현을 한 거라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때 편의상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요렇게 얘를 K 인버스 더하기 K2 over K1 짜잔 K2 이렇게 써도 되죠. 맞나요? 어차피 여기도 K1이 있고 K1이 있으니까 얘를 나눠보자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 주어져 있는 요만큼 어차피 다 상수묶음 상수묶음이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된다? 다시 K2 효소 농도 기질 농도 오버 KM 플러스 S 해서 이렇게 치환을 해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름하여 얘를 뭐라고 부른다? 마이클레스 멘텐 미케니즘 상수라고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보시다시피 첫 번째 반응의 첫 번째 단계 속도 상수, 첫 번째 역반응 상태의 속도 상수,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의 속도 상수의 묘한 비교하겠죠. 근데 어차피 상수일 테니까 상수로 묶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반응 속도를 이런 함수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됐나요? 네. 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여기 줄게요. 되게 뭐하네요. 뭐가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 문제는 뭘 하라고 되어 있냐면 세 번째 문제는 기질의 농도가 매우 작을 때와 기질의 농도가 매우 클 때의 속도를 구하고 그 기질에 따른 속도의 그래프를 나타내 보세요. 됐습니까? 자, 뭐냐면 V와 S의 그래프를 그리래요. 그래프 그려라. 그럼 그릴 수 있겠어요? 자, 우선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여기 그릴 수 있겠어요? 자, 우선 뭐 저기 지울라니까 자, 그냥 수식을 하나 써봅시다. V는 어쩌라고요? V는 K2 그 다음에 E0 효소 분의 KM 플러스 요렇게 됐죠?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1 KM에 비해 얘가 매우 작다. 아주 작다. 라고 해보죠. 맞아요? 네. 작다라고 해보죠. 그럼 우린 여기서 뭘 할 수가 있냐면 바로 V가 어딘가에 수렴할 거예요. 어디에 수렴할 거냐면 바로 K2 E0 KM 한 다음 곱하기 요렇게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어차피 이만큼은 다 뭐죠? 상수. 이만큼은 상수고요. 우유참수. 이거 뭐예요? 이거. 바로 비례하는 거죠? 혹은 뭐 일차함수라 할 수 있고요. 맞죠? 네. 맞죠? 그래서 효소 기질의 S는 기질의 농도죠. 기질의 농도가 그러니까
KM이라는 마이클리스 멘텐 상수가 있지만 그냥 어떤 값보다 작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는 여기에 있는 그 기질의 농도가 무엇보다 하여튼 엄청 작을 때 그때 반응 속도가 뭐에 수렴한다? 여기 있는 비례관계에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이 역으로 얘가 이렇게 돼보자. 역으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무시되겠죠. 여기 뭐야. 신성이 똑바로.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때는 누가 무시돼요? 요 상수가 무시되겠죠. 상수가 무시되면서 얘하고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약분이 되겠죠. 약분이 될 테니까 얘가 어디에 수렴하게 되겠어요? 바로 K2 E0에 수렴하게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요 결과하고 요 결과를 활용해서 여기에 있는 요 그래프를 그려보자 이런 말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여기가 반응 속도 V고요. 여기 네. 뭐야? KM이 딱 S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 나올 거야, 이제. 나올 거야. 나올 거야. 나올 거예요. 뭐안될 거 없지. 나올 거예요. 알겠죠?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0 한 다음에 자, 뭐 할 거냐면 여기서 기울기가 K2 E0 KM 보이시죠? 자, 기울기가 저거인 원점을 통과하는 1차 함수가 있다고 치자겠죠? 그 다음 또 하나 자, 얘는 뭐냐면 K2의 E0라고 합시다. 보이시죠? 그럼 이때 시간에 따른 시간이란다. 기질 농도에 따른 이 속도의 변화가 어떻게 표현될 거냐면 이렇게요. 알겠죠? 이렇게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농도가 저농도일 때는 1차 함수 비슷했다가 농도가 점점점 진해질수록 이 반응 속도가 여기 이렇게 수렴하게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바로 봐 이게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V max겠네. 바로 반응 속도에 최대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최대라기보다는 이제 수렴하는 상한이 생긴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어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계산도 한번 해보죠. 아까 시연이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얘가 같아지면 어쩌냐 라고 물었잖아요. 그럼 넣어보면 되죠. 그럼 V가 어떻게 될 거냐면요. V가 같잖아요. 같잖아. 그럼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뭐냐면 얘하고 얘 같잖아. 그럼 여기다가 KM 다 넣을 수 있지. 그럼 KM 넣고 착 약분하면 뭐만 나온다? K2 E0 over 2. 알겠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Vmax의 절반.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재밌는 사실은 바로 요거에 딱 절반이 되는 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Vmax의 절반인 점일 텐데 찾았어요? 그때 기질 농도를 구하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마이클리스 멘텐 상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실험을 어떻게 수행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수행을 하냐면 그냥 이 모든 논리가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 초기 효소의 농도는 정해져 있죠. 아까 정해져 있다면 이걸로 정해져 있잖아. 네. 정해진 상태에서 농도를 기질의 농도를 1로 할 때, 2로 할 때, 3으로 할 때 점점점 증가시켜 가면서 그때 농도가 얼마인지 계속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 계속 어떻게 수렴하는 뭐가 나타날 거 아니야. 네. 뭐 수렴하는 그거에 내가 자를 대고 직선을 쫙 긋는 거지. 오. 그럼 뭐가 툭 나올 거 아니야. 아, 이게 최대값이겠구나.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최대값의 절반이 되는 것도 내가 자로 재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거에 대한 실험 데이터가 얼마인지 찾으면 아, 이게 이 효소 기질의 마이클리스 멘텐 상수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야. 와. 무슨 말 알겠죠? 네. 알겠어요? 그게 이제 이 그래프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리스 멘텐 미케니즘과 관련된 실험을 하면 머릿속에 이 사실이 그냥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실험을 쭉 해가지고 수렴하는 속도를 찾고 그거의 절반의 그 정의역 값을 딱 찾는 거예요. 무조건. 알겠죠? 딱 찾으면 그게 마이클리스 멘텐 상수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얘를 생각할 땐 이런 아이디어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 자, 이 문제에서 네 번째 뭐라고 있냐면 이제 K2하고 KM 값을 구하래요. K2하고 KM. 자, 그러면 여러분 구할 수 있겠어요? K2하고 KM? K2, KM 구할 수 있겠어요? 아 줬으니까. 네, 다 줬잖아요. 바로 첫 번째 1. 자, 최대 속도 얼마라고 돼 있어? 최대 속도. Vmax가 줬잖아요. 3.0 곱하기 10마이너스 6승. 3.0 우선 자, 첫 번째 1.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뭐야? 6승. 몰 퍼 세크. 이게 Vmax지, 그지? Vmax잖아요. 근데 Vmax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K2의 저 효소 농도라고 했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K2 곱하기 효소 농도는 얼마라고 돼 있어요?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몰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K2 계산할 수 있어요? 못해요? 뭐 당연히 하지. 뭐 하면은 얼마 나와? 했더니 얼마 나면 2.0 곱하기 10의 3승 초의 역수. 알겠죠? 네. 알겠습니까? 네. 자, 이때 그리고 두 번째 2. 아까 뭐라고 그랬었냐면 절반이 될 때의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질 농도가 뭐라고요? 기질 농도가 마이클리스 멘텐 상수가 된다고 했죠. 그럼 이때 잘 보시면 제시된 정보로부터 뭐가 있냐면 V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몰퍼 세크라는 데이터가 나와요. 맞죠? 네. 이게 왜 나왔겠어요? 나한테 이걸 왜 줬겠어요? 이거는 Vmax. 이거의 절반이잖아요. 이거 절반이잖아. 네. 절반이니까 이거라고요. 알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때 기질의 농도가 얼마냐면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뭐라고 줬어? 그래서 5승이었나? 5승. 그래서 5.0 곱하기 10 마이너스 5승으로 줬죠? 맞죠? 이게 당연히 뭐라는 얘기예요? 이게 마이클리스 멘텐 상수가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네. 그럼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니까 억수로 중요한 게 누구라고요? 여기에 있는 바로 요 그래프의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외워야 돼. 알겠죠? 이 그래프의 속성을 꼭 외워야 돼.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숫자 문제가 이 그래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야. 알겠죠? 네. 됐고. 자, 그 다음 5번. 여기 지금 다잉? 네. 해줄게요. 자, 그럼 여기 줘야 되겠지? 자, 지우자. 자, 그 다음 5번. 자, 5번에서는 기질 농도가
그냥 난데없이 줬어요. 1.0 곱하기 10마이너스 5승. 그럼 그때 속도가 어찌 되느냐? 뭐 다 나와 있죠. 그럼 V는 K2 E0 기질 KM 기질 이건데 아니 이거 대입하는 거예요. 그죠? K2 얼마였어요? K2 아까 구했잖아. 2 곱하기 10의 3승 세크. 그 다음 E0 얼마야? E0 1.5 곱하기 10마이너스 9승. KM은 뭐예요? KM은 마이클스 멘텐 상수는 5.0 곱하기 10마이너스 5승. 알겠죠? 다 있잖아요. 그러면 쇽쇽쇽쇽 넣으면 되죠. 알겠죠? 그래서 대입하면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느냐를 물은 거예요. 계산하면 바로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퍼 세크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숫자 넣고 계산해 볼 수 있느냐를 물은 거고요. 그 다음 6. 자, 이 반응의 반응 속도를 기질의 농도에 따라서 도시하면 우측과 같다. 방금 나온 그래프고요. 이 그래프에서 기질의 농도가 증가하더라도 반응 속도가 계속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수렴한 이유를 효소의 성질과 관련해 설명하시오. 자, 이게 뭐냐? 자, 6번은 뭐냐면 6번은 왜 이 경우 기질의 농도가 점점 증가하면 Vmax 현상이 나타나느냐라는 거예요. 왜 농도가 진해질수록 반응 속도는 계속 일정한 함수로 수렴할까요? 효소가 모두 반응해서. 뭐라고? 효소가 모두 반응하고 있어서. 효소가 반응해요? 아니 그 활성화 자리에 있어서 기질이 모두. 아, 그거를 좀 더 맞아요. 그걸 전문용 이걸 조금 더 좋은 말로 표현하면 바로 기질 농도가 매우 진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효소의 자, 여기 줄게요. 여기다 찍어도 되겠어요? 찍었어요? 모든 효소의 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활성자리? 아, 그렇죠. 활성자리 영어로 액티브 사이트. 액티브 사이트라고 하죠. 영어 좀 가 뭐가 된다? 포화된다. 즉 기질 농도가 싸그리다. 아니 이게 뭐냐면 기질이 전부 다 그 효소를 다 막아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기질이 아주 많아지면. 그럼 잘 봐요. 아까 이 그래프에서 잘 보세요. 이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 잘 봐요. 요것만 보면 몇 차 반응이에요? 1차 반응이죠? 이것만 보면 몇 차 반응이에요? 0차 반응이잖아요. 아까 0차 반응 어디서 말이 나왔더라? 아까 0차 반응 어디서 얘기 나왔더라? 바로 캐탈리틱 하이드로지네이션에서 나왔잖아요. 네. 캐탈리틱 하이드로지네이션이 보통 0차라고 했죠? 네. 왜? 금속 표면. 금속 촉매 표면이 수소 원자로 싹 다 코팅돼 버리면 그냥 반응 속도 0차라고 했잖아요. 네. 그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 같은 말이다. 네. 이해했습니까? 네. 됐죠? 됐다. 오케이, 됐다. 그 다음 7번. 7번. 자, 7번은 Vmax가 아까 얼마라고 그랬었냐면요. Vmax가 3.0 곱하기 10마이너스 6승이라고 했죠. 네. 근데 이때 온도는 255켈빈, 285켈빈. 근데 문제는 그 Vmax가 바뀌었대요. 뭐로? 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몰 퍼 세크로 바뀌었대요. 대신 온도는 몇 도? 310. 온도는 310 켈빈일 때. 무슨 말 알겠죠? 자, 근데 아까 Vmax는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몰세크였대요. 뭐일 때? 온도가 285켈빈일 때.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데이터 쌍으로부터 뭘 구할 수 있어요? 이 데이터 쌍으로부터 뭘 구할 수 있어요? 이 데이터 쌍으로부터 뭘 구할 수 있어요? 뭘 구할 수 있어요? 자, 봅시다. Vmax가 뭐라고 했죠, 이 경우? K2의 기질농도, 효소농도라고 했죠. 맞아요? 자, 근데 온도는 바뀌어도 이제로는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Vmax인데 몇 도? 310켈빈. Vmax인데 285켈빈. 오케이? 그럼 결국 이게 뭐겠어요? 자, 효소 농도는 일정할 테니까 결국 누구의 비라는 얘기겠어요? 바로 속도 상수 K2인데 310켈빈에서 속도 상수 K2인데 285켈빈에서 요 비가 된다는 얘기겠죠? 맞아요? 네. 맞죠, 맞죠? 근데 이게 뭐란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뭐 찾아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그 다음 뭐 가지고 와야 돼요? 그 다음 뭐 가져와야 돼? KM 뭐라고요? 그 그다음 2분의 1 Vmax 뭔 소리 하는 거야? EA식 바로 아레니우스식을 가져와야 되죠? 역시 화학 자, 아레니우스식 뭐예요? LNQ 로그 K는 마이너스 2A 오버 R T분의 1 더하기 로그 2죠? 맞아요? 그럼 이게 하필 K2면 활성화니까 EA2일 거 아니에요? 알겠죠? 맞아요? 네. 맞죠, 맞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로그 하고요. K2 310켈빈 오버 K2인데 285켈빈 은 마이너스 R분의 EA2 곱하기 310켈빈 분의 1 빼기 285켈빈 분의 1 맞아요? 되겠죠? 됐습니까?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때 저 7번에 자, 풀이 과정에서 자, 이건 뭐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그냥 로그 2잖아요. 로그 2는 마이너스 R분의 2A 곱하기 자, 이게 사람 얼마겠어요? 310 곱하기 285예요? 285 켈빈에 자, 두 개 빼면 얼마야? 두 개 빼면 값이 뭐야? 25예요? 25? 25 나와요? 25 맞아? 25 이렇게 되겠죠? 25 그러게 플러스 되겠죠? 맞아? 되겠죠?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 A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넘기면 되겠죠? R 곱하기 25 310 곱하기 285 켈빈 오버
한 다음에 곱하기 로그 2. 반대로 아니에요? 아니 반대로구나. 반대로. 아이 바보. 다시. 자 얘는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R 곱하기 310 곱하기 285 켈빈 곱하기 로그 2 나누기 25. 됐죠? 이게 또 이제 5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나누면 이거 5로 나누면 얼마야? 57. 57 정도 돼요? 네? 이게 5로 나누면 얼마야? 62. 네. 됐죠?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그럼 여기 줄게요. 줄게요. 그럼 이제 그다음 얘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R이 뭐야? R 뭐 넣어야 돼? R 바로 8.3이죠. 단위는 줄 퍼 켈빈 몰의 역수죠. 그래서 요만큼을 이렇게 써야 되고요. 곱하기 62 곱하기 57 곱하기 켈빈이죠. 곱하기 로그 2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뭐가 약분돼요? 예쁘게. 뭐가 약분되는 게 바로 켈빈하고 켈빈이 약분이 되겠죠? 맞죠? 이때 편의상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킬로줄로 바꾸고 1000으로 나눠주면 되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수식으로 표현하는 거하고 실제 계산기로 놓고 계산하는 건 또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알겠죠? 쟤를 놓고 계산하면 값이 뭐가 나오냐면 20.4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야 계산기에 놓고 쪼르륵 계산을 해야 단위가 딱 킬로 줄 퍼 몰이 딱 남는 거지. 그래서 계산을 하면 20.4 킬로 줄 퍼 몰.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네. 됐죠? 그 다음 8번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 반응에 대한 반응 경로에 따른 에너지 변화를 그리시오. 자,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 지울게요. 여기다 지워도 되겠어요? 지울게요. 이제 싹 다 지우자. 싹 다 지우자. 다 효용은 다 있어, 그림들이. 자,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8번 이 그림을 그리라는 얘기예요. 에너지 축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 경로를 놓고 뭐 어쩌라는 거냐면 이렇게 효소하고 기질이 처음 만났어요. 만났죠? 그 다음에 얘가 효소 기질 복합체가 됐어요. 그리고 다시 효소하고 생성물이 됐어요. 보이시죠? 이때 첫 번째 단계의 전이 상태 1번이 있을 것 같고요. 뭐 두 번째 단계의 전이 상태 2번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럼 이때 효소하고 기질이 효소기질 복합체가 됐다가 효소기질 복합체가 전이 상태 2를 거쳤다가 최종 생성물이 만들어질 텐데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에너지 관계를 여러분들이 표현해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첫 번째 여기서부터 요까지 에너지 차이는 뭐예요? 요거는 EA1이죠. 바로 13.6일 거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요까지 에너지 차이 납니까? 27.2. 역반응의 첫 번째 단계 역반응이죠. 그럼 27.2죠. 그리고 이따 두 번째 단계 정반응 단계 뭐냐면 활성화인지 알겠습니까? 구했잖아. 20.4. 알겠죠? 이런 관계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바로 여기서 가장 활성화 에너지 단계가 큰 데가 바로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요 단계라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지금 요 단계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지금 데이터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서 사실은 이게 효소 기질 복합체에 비해서 생성물 상태의 역학적 상태가 더 안정할지 더 불안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보통은 안정하다고 보는 게 좋은 게 어쨌건 생성물이 막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연력학적으로 안정하니까 생성물이 만들어지겠지. 알겠죠? 근데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건 알 수가 없지만 여하튼 요 단계하고 요 단계를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효소 기질 복합체에 비해서 효소와 기질에 비해서 복합체가 연력학적으로 이 경우는 조금 더 안정한 것이다. 됐죠?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몇 번? 9번. 자, 9번은 또 뭐예요? 9번은 뭐라고 했냐면 속도 상수 중에 온도가 변하면 어디가 가장 클 것인가? 어디겠어요? 활성화 에너지가 클수록 K의 변화가 큽니다. 그렇죠. 자, 바로 뭐냐면 온도 변화에 따른 속도 상수 변화. 자, 내가 뭘 기억하라고 했냐면 로그 K는 마이너스 R분의 2A T분의 1 더하기 로그 A라고 했죠? 기억나요? 예. 근데 동시에 뭐도 기억하라고 그랬냐면 얘를 미분한 거 이것도 기억하라고 했죠? 그럼 뭐 나와요? R T 제곱분의 2A죠? 기억나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여기에 있는 요 활성화 에너지 이게 클수록 온도가 변할 때 K가 더 많이 변한다예요. 알겠죠? 그러면 저기 활성화 에너지가 제일 큰 단계가 어디예요? 바로 여기 요거 세 개 중에 활성화 에너지가 제일 크잖아요. 그럼 이거와 관련된 속도식이 어디예요? 요거. 알겠죠? 그래 판단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0번. 자, 10번은 뭐냐면 속도 상수를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래요. 10번에 자, 만약 뭐라고 되어 있냐면 K 인버스가 K2보다 매우 크다며 K 인버스가 K2보다 매우 크다면 자,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습니까? 매우 크다면 이렇게 하라는 거네요. 바로 솔루션 첫 번째 1. 자, 마이클리스 멘텐 상수가 값이 어떻게 표현됐어요? 바로 K1분의 K 인버스 더하기 K2였죠. 이렇게 정하라고 했죠. 그럼 이때 얘를 어쩌라는 얘기냐면 K1, K 인버스 이렇게 쓰라는 얘기네요. 맞죠? 네. 쓰라는 뜻이네요. 됐습니까? 네.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했어? 자, 여기 밑에 줄게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두 번째 저기에 있는 첫 단계의 평형에서 우리는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냐면 바로 K1 ES 와 K 인버스 ES가 같겠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맞나요?
자, 왜냐? 이게 정반응 속도죠. 그리고 이게 뭐예요? 역반응 속도죠. 그게 같은 게 평형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평형 상태라고 했기 때문에 효소 기질 복합체는 모두 다 평형 상태 농도일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네요. 바로 효소 기질 복합체의 평형 상태 농도 나누기 효소의 평형 상태 기질의 평형 상태는 K1 over K1 inverse. 맞아요? 맞아요? 이게 뭐예요? K1이네? 첫 번째 단계의 속도 상수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단계 속도 상수는 뭐죠? 마이클리스 멘텐 상수죠. 알겠죠? 어떤 경우? 이런 경우. 역수. 여기죠? 역수. 아시겠죠? 역수. 그런데 마이클리스 멘텐 상수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고 했잖아요. 맞나? 마이너스 5승? 그럼 계산을 해주면 얼마? 2.0 곱하기 10의 4승으로 계산할 수가 있죠. 아시겠죠? 드디어 마지막. 마지막. 자, 이거 줄게요. 준다잉. 준다. 자, 마지막 11번. 자, 마지막 11번은 이게 그 이름이 있긴 해요. 이름이 이게 이름인데 그렇지. 이게 뭐냐면 라인 위버 벌크 플롯이라고 합니다. 자, 뭐냐면 아까 속도 V가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K2 E0 기질 마이클리스 멘텐 상수 기질이었죠? 맞아요? 자, 그럼 얘를 어쩌자고요? 역수. 처음에 이게 획 뒤집어질 거 아니요? 그죠? 그럼 획 뒤집어지면 이렇게 되겠네요. K2 E0 KM 곱하기 기질 농도의 역수. 그리고 KM K2 기질 농도의 역수. 맞나? 내가 뭐 잘 쓴 거 맞아? KM 맞나?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뭐야 이거? 해서 KM V2 그 다음에 KM 왜 이렇게 헷갈려? 써보자. 뒤집었어. 맞아요? 왜 이렇게 아닌 것 같지? 그래서 KM V2 맞고 이게 맞아? 아니구나. 이게 아니잖아. 이게 얘는 그냥 1이잖아. 1. 네, 진짜 1. 1이잖아. 1. 이 정도 암산도 안 돼요? 진짜 됐죠? 이때 얘를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바로 Vmax 분의 KM Vmax 분의 1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맞죠? 그래서 이때 얘를 X축에 그리고 얘를 Y축에 그릴 때 앞에 붙은 이게 뭐가 되고요? 기울기가 되고요. 요게 Y절편이 됩니다. 됐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마이클리스 멘텐 메커니즘 전체인데 이 마이클리스 멘텐 메커니즘은 어떤 개념으로 확장될 수 있죠?
바로 인히비터, 저해자라는 저희 개념이 있어요. 뭐가 먼저 스킬이 근데 그 저해자라는 개념은 생물 시간에 이제 막 다루거든요. 생물 시간 저해자도 배웠죠. 근데 화학 시간에는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비경쟁적 예, 뭐 경쟁적 뭐 저해자, 비경쟁적 저해자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경쟁적 근데 화학 시간은 잘 안 해서 요건 내가 안 해볼 건데 혹여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학교에서 교사가 하시면 298, 299, 299, 300에 다 있어요. 싹 다 있어요. 여기 있어요? 모든 게 다 있어. 보이지? 모든 게 다 있는 거 보이죠? 네. 알겠죠? 그래서 요걸 보고 참고하시면 돼. 근데 화학 시간에는 잘 안 하는데 한다 그러면 이걸 보면 된다고.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학교 교재를 좀 가져와 봐요. 학교 교재 요거 다음 시간에. 저희 다음 시간에 다 다루신 거예요? 다음 시간이 월요일이죠? 아, 월요일 날 이거 가지고 와요. 알겠죠? 왜냐면 여기 문제 있잖아요. 문제 좀 풀어볼게요. 알겠죠? 네, 학교 교재 문제 풀어볼 거니까 다음 시간에 학교 교재 가지고 와요.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잠깐. 너 이거 잘못 만지면 안 돼. 땡큐. 시영. 시험 거 안녕. 다음 시간 봐요.